살아서 전하께 닿지 못한다면 내 죽어서라도 이 담장을 기어올라 기어이 그분께서 머물리라. 벗거라.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말고. 상궁의 서슬 퍼런 명령이 차가운 침전 바닥에 떨어졌다. 소하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쥐었다. 18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던 뺨은 어느새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위엔 일렁이는 촛불 소리뿐 숨막히는 정적이 그녀를 옥죄었다. 어찌 망설이느냐. 전하의 성은을 입는 날이다. 감히 지엄한 명을 거역할 셈이냐? 소하는 고개를 떨구었다.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숨기려 애썼으나 그 속내는 훤히 드러나고 말았다. 상궁 마마, 소인은 그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겁이 날 뿐이옵니다. 쿠원에서 물을 길러 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찌 이리 빠르게. 꿈이라. 상궁이 쓴웃음을 지으며 소하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 눈빛에는 비릿한 연민과 날카로운 시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래, 꿈일 테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려도 닿지 못할 기적이고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할 저주가 될 꿈. 이 궁궐에 들어온 여인 중 단 한 사람도 그 꿈에서 온전히 행복했던 이는 없었느니라. 너도 마찬가지일 게다. 마마, 그런 불길한 말씀을. 불길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지. 허나 이미 늦었다. 전하께서 너를 점지하신 이상 너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상궁의 거친 손길이 소하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다. 비녀가 하나둘 빠져나갔다. 소하의 옷가지가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가느다란 어깨가 찬 공기에 노출되자 소름이 돋았으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초한 향기는 가릴 수 없었다. 향탕에 몸을 씻는 동안 상궁들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능숙했다. 가루를 바르고 붉은 연지를 찍는 동안 소하는 자신이 사람이 아닌 임금에게 바쳐질 화려한 재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마마, 제가 만약 전하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상궁이 손을 멈추고 소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음에 들지 못하면 하룻밤 꿈으로 끝나겠지. 이 궁에는 너처럼 하룻밤 총애를 받고 잊힌 여인들이 수두룩하다. 어떤 이는 미쳐버렸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허니 명심하여라. 전하의 은총이란 언제나 뜨거운 불꽃처럼 찬란하지만 그만큼 빨리 식어버리는 법이니라. 소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굳게 닫혔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상궁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다. 모두 물러가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 조선의 태양이라 불리는 이의 등장에 소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쿵, 쿵, 쿵.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비단신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임금은 천천히 다가와 소하의 턱을 들어 올렸다. 눈이 마주친 순간 소하는 숨을 멈췄다. 임금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갓 피어난 꽃망울처럼 위태롭고 아름다웠다. 고개를 들어라. 전하. 후원에서 너를 보았을 때 짐은 이곳이 궁궐임을 잊었다. 임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 음성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 홀로 핀 고결한 난초를 본 듯했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으나 그 청초함이 짐의 눈을 사로잡았다. 너는 물동이를 이고 있었지. 구슬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으되 그 눈빛만은 맑기 그지없었다. 그때 짐은 생각했다. 이 궁궐에 저토록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 있었던가 하고. 소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의 그 눈망울에 맺힌 두려움마저 짐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두렵지 않느냐? 두렵사옵니다. 전하,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 어찌 감히. 두려워 마라. 임금의 거친 손길이 소하의 뺨을 스쳤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오늘 이 밤만큼은 임금도 신하도 계급도 없느니라.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있을 뿐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소하라 하옵니다. 작을 소의 꽃화. 소화. 작은 꽃이라.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이로다. 그날 밤 소하는 이름 없는 나인에서 빈의 첩지를 받게 될 승은 상궁으로 다시 태어났다. 촛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붉은 비단 이불 속에서 임금의 품에 안긴 소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전하, 왜 그러느냐? 소인을 잊지 마시옵소서. 소하의 떨리는 목소리에 임금이 웃음을 터뜨렸다. 있다니. 무슨 소리냐?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잊혀질까 두려운 게냐? 이 밤이 지나도 저 달이 기울어도 소인은 오직 전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저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소인을 떠올려 주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말없이 소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마. 짐이 약속하노니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것은 소하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시린 비극의 서막이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그녀가 느낀 것은 환희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었다. 침전 밖에서는 그녀를 시기하는 수많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성은을 입은 지 석 달이 지났다. 소하에게는 화려한 처소가 내려졌고 매일 아침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빈의 첩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상궁들은 그녀를 마마라 불렀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처소 문턱을 넘는 임금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첫날 밤의 그 맹세는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희미해져 갔다. 마마, 오늘도 소식이 없으십니다. 시녀 월매가 조심스럽게 차를 올리며 말했다. 소하는 그 차를 받아들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손엔 임금이 하사했던 옥비녀가 들려 있었다. 그 비녀를 하염없이 어루만지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어 있었다. 강령전의 불은 이미 꺼졌다 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오늘도 정무에. 그만. 소하가 힘없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 궁궐의 공기는 차가웠다. 아니,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예리한 칼날 같았다. 소하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상궁들의 시선, 멀리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갈수록 줄어드는 음식의 양. 어느 날 오후, 소하는 처소 문 밖에서 상궁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 계집애가 아직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던데. 가련하기도 하지. 전하께선 이미 새로 들어온 김씨 상궁에게 푹 빠지셨다는데. 김 씨는 춤도 잘 추고 거문고도 능하다지 않소. 그에 비하면 저 계집은 물동이나 이는 천한 나인이었잖소. 쉿, 조심하시오. 아직은 명색이 승은을 입은 몸이니. 승은이 무슨 소용이오? 빈의 첩지도 못 받고 이대로 잊히는 게 뻔하지 않소. 소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더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하루살이 빈의 처소인가 보네? 표독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중전의 세력을 등에 업은 박씨와 한씨 후궁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가득했다. 뒤따르는 나인들도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소화가 황급히 일어나 예를 갖추려 하자 박 씨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얘는 무슨 예? 우리끼리인데 그럴 것까지야. 마마들께서 어인일로 어인 일이긴. 그저 구경 좀 하러 왔지. 하룻밤 꿈에 취해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결국 전하께선 그새 실증을 느끼신 모양이야. 한 씨가 방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처소라는 것이 이렇게 초라해? 우리 처소는 비단 병풍에 은초대를 쓰는데 말이야. 아, 미안. 내가 아직 비내 첩지도 못 받았으니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소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마마님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전하께선 정무가 바쁘시오. 정무? 박 씨가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어젯밤엔 경회로에서 무의들과 연애를 즐기셨다더구나. 김씨 상궁이 옥절을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전하께서 무척 흡족해 하셨다지 뭐냐? 너를 부를 시간이 없으신 게 아니라 너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어린 것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이 궁궐에서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르지? 오늘의 총애가 내일의 냉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다. 한 씨가 소화가 아끼던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임금이 하사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화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유일한 것이었다. 이게 뭐야? 백자도 아니고 그냥 사기 그릇이네. 이런 천한 그릇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것은 소인의 어머니께서. 어머니? 하하, 그래 너 같은 천민 출신에게는 이런 것도 보물이겠지. 한 씨는 찻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소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마, 제발 그것만은. 쨍그랑. 박 씨가 찻잔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소리와 함께 소화의 자존심도 조각났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 하지만 뭐 어때? 이런 천한 그릇쯤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소화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주워 담았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이 살을 베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화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가슴 속의 아픔이 더 컸기 때문이다. 너 보기 딱하긴 하다만 이게 다 내 탓이야. 주제를 모르고 감히 용안을 뵙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궐 안에 여자가 어디 너 하나뿐이더냐? 박 씨가 부채로 소화의 어깨를 톡톡 쳤다. 나는 말이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전하께서 내게 관심을 보이신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궁궐 밖 여인들처럼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신기했던 거지.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질리게 마련이야. 우리처럼 재주가 있고 중전 마마의 총애를 받는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지. 저는 믿습니다. 소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 묻은 손으로 파편을 쥔 채 전하께서 하신 약속을 제 뺨을 만지시며 하셨던 그 눈빛을요. 잊지 않으시겠다고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씨와 박 씨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약속? 전하의 약속? 아이고 배야. 이 순진한 것 좀 봐. 가엾기도 해라.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내가 장담하건대 전하께서는 1년 안에 내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실 게다. 아니 어쩌면 벌써 잊으셨을지도 모르지. 두 후궁이 떠난 후 소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월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치료하려 했으나 소화는 그마저 거부했다. 마마, 피가 너무 많이 나셨습니다. 약이라도. 두어라. 이까지 상처가 무엇이 대수야. 소화는 어머니의 그릇 파편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이후 소화의 처소는 서서히 고립되었다.
배급되는 식량은 질이 떨어졌고 땔감은 부족해졌다. 시녀들은 하나둘씩 다른 세력에 매수되어 떠나갔다. 끝까지 남아있던 월매마저도 어느 날 소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마마, 소인의 어미가 병이 나셨다 하옵니다.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러거라. 마마, 소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다. 돌아오지 마라. 소아가 쓸쓸하게 웃었다. 너까지 이곳에 남아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곳은 이미 무덤이나 다름없으니 마마, 부디 건강하거라. 월매야, 너는 좋은 아이였다. 월매가 떠난 후 소아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화려했던 처소는 어느덧 궁궐 안의 작은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아는 매일 밤 임금이 오시던 길목의 담장을 바라보며 발돋움을 했다. 혹시라도 저 담장 너머로 임금의 행차가 보이지 않을까, 가마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지만 높은 담장은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고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아는 담장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손을 뻗어 담장을 더듬었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 했다. 어떤 밤에는 담장에 이마를 부딪히며 눈물을 흘렸다. 전하,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여기 이곳에.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침묵뿐이었다. 계절이 수차례 바뀌어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소아의 처소는 궁궐에서 가장 외진 곳, 귀신이 나온다며 모두가 꺼리는 구석진 방으로 옮겨졌다. 빈의 첩지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승은 상궁일 뿐이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해졌고 고왔던 피부는 초췌하게 말라갔다.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뺨은 움푹 패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이상하리만치 번뜩였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몸 안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기였다. 마마, 제발 미음이라도 한 술 드셔보세요. 새로 배치된 어린 시녀 소령이 울먹이며 매달렸다. 소아 곁을 지키는 이는 이제 이 어린아이뿐이었다. 그마저도 다른 상궁들이 떠맡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맡은 것이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소아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뗐다.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가늘었다. 배가 고프지 않구나. 아니, 배고픔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다. 마마, 소령아, 내게 물어보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소령이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아니다. 분명히 들린다. 가마 가죽 끄는 소리. 임금님의 행차 소리가 분명하다. 저기, 저 담장 너머에서. 마마, 소령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매미 소리일 뿐입니다. 아니면 그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예요. 아니야. 소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은 흐릿했다. 오실 거야. 내일은 꼭 오실 거야. 아니, 모레라도 좋다. 담 너머로 지나가시기만 해도 좋다. 그 모습을 한 번만 더 뵙고 싶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나를 잊으셨겠느냐. 소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담장 밑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걷는 것조차 힘에 부쳤으나 매일 밤 담장을 서성이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소령이 황급히 소아를 부축했다. 마마, 위험하십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시면. 상관없다. 혹시라도 전하의 행차가 지나가시면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소아는 담장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담장 벽을 긁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매일 밤 담장을 더듬고 귀를 대고 손톱으로 긁어댄 흔적이었다. 그 피는 붉은 담벼락에 기이한 문양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 담장만 넘을 수 있다면, 소아가 중얼거렸다. 이 담장만 넘을 수 있다면 전하를 뵐 수 있을 텐데,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내 손이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억울함, 그리움,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소아는 달빛 아래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다. 달은 유난히 밝았다. 소령아, 예. 마, 내가 만약 임금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지? 소령이 놀라 소아를 쳐다보았다. 마마. 무슨 말씀을? 나도 모르겠구나. 가끔은 원망하고 싶어진다. 어찌 저를 이토록 잊으실 수 있는가 하고, 그날 밤 제 뺨을 만지시며 하신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는가 하고.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원망하는 순간 나의 삶 전체가 부정당할 것만 같구나. 그 밤이 거짓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린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망할 수가 없다. 사랑을 놓을 수가 없다. 마마. 내가 죽으면. 소아가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은 어디로 갈까? 이 그리움은, 이 기다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소령이 소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마. 그런 말씀 마세요. 마마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언젠가 전하께서 마마를 다시 찾으실지도 모르잖아요. 소아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날 밤 소아는 소령을 불러 앉혔다. 소령아, 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마지막이라니요. 마마, 무슨. 소아가 소령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내가 숨을 거두거든 나를 멀리 보내지 말아다오. 이 담장 밑에 묻어다오. 흙이 되어서라도 이 담장을 넘고 싶구나. 뼈가 가루가 되어서라도 전하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마마, 제발. 들어다오, 소령아. 소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내 귀는 항상 열어두어 전하의 발소리를 찾을 것이고, 내 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전하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이 담장에서 떨어뜨리지 마라. 이곳이 나의 마지막 자리다. 마마. 소령이 소아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아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누워서도 그녀는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희미해져가는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전하,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마지막 순간 소아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의원은 그것을 화병이라 불렀으나 그것은 평생 한 사람만을 향해 태운 불꽃의 잔해였다. 전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아는 끝내 임금의 이름을 부르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담장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넘으려 했던 것처럼. 그날 밤 궁궐 후원에는 정체 모를 주황빛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나인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것이 소아 마마의 원혼인가 보다. 가엾은 분. 끝까지 전하를 기다리시다가. 소령은 소아의 유언대로 그녀를 담장 밑에 묻었다. 작은 무덤 하나가 그녀가 평생 바라보던 그곳에 자리 잡았다. 마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이곳에서 전하를 가까이 지켜보세요. 소령이 무덤에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소하가 떠난 자리에는 주인의 유언대로 작은 무덤 하나가 담장 밑에 마련되었다. 궁궐 사람들은 금세 그녀를 잊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새로운 후궁이 들어오고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승은 상궁 소하의 이름은 이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박씨 후궁은 마침내 빈의 첩지를 받았고 한씨는 중전의 총애를 받아 궁중의 실세가 되었다. 김씨 상궁은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화려한 나날을 보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해 여름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할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저것 좀 보시오. 어느 날 아침 담장을 지나던 나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소하가 묻힌 담장가에서 이름 모를 덩굴 식물이 솟아오른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그 줄기는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손길처럼 담벽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식물이오? 모르겠소. 이런 덩굴은 처음 보는데.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덩굴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자라났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듯 위로 뻗어나갔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 생명력이 넘쳤다. 저것 좀 보시오.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있소. 하루에 한 잔은 자라는 것 같소. 무섭도록 빠르구려. 상궁들이 그 덩굴을 뜯어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뜯어내도 다음 날이면 더 강하게 자라나 있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쉽게 뽑히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그 덩굴은 마침내 담장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기적처럼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저것 좀 보시오. 어느 날 아침 꽃이 피었다. 나팔 모양으로 활짝 벌어진 주황빛 꽃잎들. 그것은 마치 귀를 쫑긋 세운 듯한 모양이었다. 저 꽃 좀 보시오. 마치 사람의 귀처럼 생기지 않았는가? 지나가던 나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속삭였다. 정말이네. 귀를 쫑긋 세운 것 같아. 아니, 어쩌면 나팔을 부는 모양 같기도 하고. 소령이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마께서 꽃이 되신 거예요. 그녀는 소하가 매일 밤 담장에 귀를 대고 임금의 발소리를 듣고자 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다. 그 꽃은 소하가 임금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담장에 귀를 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그 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저 꽃은 어디서 온 것이오? 소화 마마가 묻힌 자리에서 자라났다고 하오. 소아, 그 하룻밤 승은을 입고 잊혔던 그 가련한 계집 말이오? 그렇소. 전하를 기다리다 화병으로 죽었다지 않소. 가엾기도 해라. 그런데 저 꽃은 참으로 기이하구려. 마치 살아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소. 사람들은 그 꽃을 하늘을 능가하는 꽃, 능소하라 부르기 시작했다. 담장도 넘지 못하던 한 여인이 죽어서 담장 너머 하늘까지 닿은 꽃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능소하는 계속해서 자라났다. 하나의 담장을 넘어 이웃한 담장까지, 그 다음 담장까지 뻗어나갔다. 마치 궁궐 전체를 뒤덮으려는 듯 멈출 줄 몰랐다. 어느 날 우연히 이 길을 지나던 임금이 멈춰섰다. 이 꽃은 무엇이냐? 내관이 황급히 대답했다. 능소하라 하옵니다. 전하, 올여름에 갑자기 피어난 꽃이옵니다. 임금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자신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듯한 꽃들의 시선을 느꼈다. 주황빛 꽃들이 담장 위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임금은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어찌 나를 원망하듯 이토록 붉게 피어 있는 것이냐. 전하, 이 꽃은 내관이 말을 머뭇거렸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 소화 마마의 무덤에서 자라났다 하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아라. 그 이름을 짐이. 임금은 가물거리는 기억을 더듬었다. 후원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던 맑은 눈망울의 처자.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떨리던 그 어깨. 자신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 짐이 약속을 했었지. 임금이 중얼거렸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임금이 손을 뻗어 꽃을 만지려 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장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송이 하나가 시들지도 않은 채 마치 자존심을 지키듯 통째로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임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전하, 임금은 말없이 떨어진 꽃송이를 내려다보았다. 보통의 꽃들이 잎 하나하나가 말라비틀어지며 추하게 지는 것과 달리 이 꽃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끈듯 떨어져 내렸다. 내관이 그 꽃송이를 주워 올렸다. 전하, 이 꽃은 참으로 기이하옵니다. 시들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떨어지나이다. 그것은 소아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비록 당신을 기다리다 죽었으나 나의 사랑과 절개만은 결코 추해지지 않겠다는 고고한 선언이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소아의 뺨에 찍었던 연지처럼 붉은 얼룩이 남았다. 가져가지 마라. 임금이 말했다. 그대로 두어라. 그것은 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니라. 임금은 떨어진 꽃송이를 보며 비로소 수년 전 잊었던 한 여인의 얼굴을 또렷이 떠올렸다. 그날 밤 자신의 뺨을 만지던 그 거친 손길, 잊지 말아달라던 그 간절한 목소리. 짐이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었던가.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 임금은 능소아가 핀 담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덩굴은 담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꽃들은 임금이 어디로 가든 담장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늘날에도 능소아는 장마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장 너머를 향해 고개를 내민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한 덩굴은 수백 년이 지나도 식지 않는 한 여인의 뜨거운 기다림이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불멸의 사랑 그 자체다. 소아는 죽어서 꽃이 됨으로써 비로소 궁궐이라는 감옥을 넘어설 수 있었다. 살아서는 넘지 못했던 담장을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매년 여름 능소아가 필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한다. 권력에 노란하고 음모에 희생되고 약속을 저버린 사랑에 죽어간 한 여인을.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마음만은 지켜낸 그 고결한 영혼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